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크서클 그리고 그걸 개선하려는 필러, 또 하안검 성형 이런 데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크서클이라고 그러면 그냥 눈 밑이 시꺼먼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눈 주변에는요, 우리 일부러 이렇게 화장을 좀 이렇게 어둡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 주변을 어둡게 한 화장을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 눈 주변을 이렇게 어둡게 화장을 하면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눈하고 주변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이 눈이 이 까만 부분이 눈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크서클, 근데 이 다크서클은 뭐냐 하면은 이 눈 밑, 아랫눈꺼풀하고 앞광대, 그러니까 얼굴의 중앙 부분에 그림자가 지는 현상을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눈 바로 밑에, 지금 이 사람을 보더라도 눈 밑 애교살 있고 그 밑에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를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고요. 이 얼굴의 중앙 부분, 그러니까 눈하고 코하고 이 사이에 있는 그림자를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한테 있는 요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 그러니까 눈 바로 밑은 아니죠. 그러니까 눈보다 훨씬 더 아래쪽이고 얼굴의 중앙 부분에 그림자가 지니까 그게 조금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옆쪽에 그 부분이 개선되니까 어떤가요? 얼굴 중앙이 밝아 보이고요. 이 그림자는 주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굴 하이라이트를, 그러니까 밝은 부분은 얼굴의 센터에 모이게 되고 그림자는 바깥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정리돼 보이고요. 잘 보면은 얼굴이 작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다크서클 현상은 꼭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얼굴 중앙 부분, 그러니까 하안검, 그러니까 상안검이 아니라 하안검이 단순하게 눈의 밑쪽 부분이 아니라 얼굴의 중안면부고 그 중안면부에 그림자가 지는 현상이 다크서클인 거죠. 이렇게 젊고 예쁜 사람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그림자가 있으니까 이 그림자를 지금 개선했죠. 그러니까 중앙 부분, 이마의 아래쪽, 그리고 앞광대의 안쪽 부분이 이렇게 밝아지니까 얼굴이 훨씬 더 정리되고 밝아 보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크서클이라는 거는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도 생기고 또 아까처럼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크서클이 나이 든 사인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젊은 분들한테 많은 다크서클이 제법 많아요. 특히 이쁜 사람들한테 많아. 눈이 크고 광대가 작은 사람들한테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크서클이 왜 생기냐를 알게 되면은요, 왜 예쁜 사람들한테 다크서클이 더 많이 있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다크서클의 원인, 그리고 이제 교과서나 인터넷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유전적 요인 어쩌고 저쩌고 쑥 있는데 그 앞쪽 부분에 멜라닌 색소, 염증 후에 색소 침착, 알러지나 습진 후에 생기는 자국, 빈혈, 생활 습관.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다크서클은요, 피부의 색소 침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성형외과 의사라서 그런지 이런 분들은 거의 뵌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런 분들이 성형외과로 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크서클의 요인은 이 색소 침착인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봤어요. 대신에 눈이 붓거나 아니면 눈이 꺼졌거나 너무 피곤해서 붓기가 완전히 눈에서 빠지거나. 왜냐하면 눈의 붓기가요,
아침엔 붓고 저녁에는 빠지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잘 때는 우리 몸의 체액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공평하게 다 채워져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낮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면 중력에 의해서 체액이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붓기도 빠지고 그 붓기 빠짐이 가장 뚜렷한 부분이 눈 주변이죠. 그래서 눈이 부어서도 다크서클이 생기고 너무 빠져서도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죠. 또 얼굴 아까 그 안면부의 모양 자체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또 표정에 따라서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다크서클 자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여기서 뭐 피부 표면의 혈관 모양, 얇은 피부로 비쳐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다크서클은 눈 주변 하안검과 앞광대의 굴곡 그리고 피부가 얇은 현상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색소 침착이 눈 밑에만 딱 생긴다 그런 경우는 좀 있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색소 침착이라는 게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분에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광대가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에 왜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빛 반사하지 말라고. 그 야구 선수들이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그 패치 같은 게 결국은 우리 얼굴 중에서 자외선 제일 많이 받는 부분에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 반사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그 부분만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다크서클과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색소 침착인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거, 다크서클의 원인으로. 그래서 다크서클의 치료가 만약 그게 색소 침착이라면 박피, 화학적, 케미칼 필링, 화학 박피, 우리나라에선 거의 안 하고 있죠. 뭐 또 문신,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아까 제가 보이는 그 다크서클의 원인은요, 피부의 굴곡에 따르는 그림자 현상이거든요. 그 굴곡을 개선하려면 필러나 지방 재배치 그리고 지방 주입, 뭐 하안검 성형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크서클이라고 정리해 놓은 거 제가 외국 저널에서 본 건데 사실은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현상을 같이 다크서클이라고 묶어 놓은 건데 주로 성형외과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색소 침착이 아니라 굴곡에 의한 다크서클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굴곡에 의하지 않고 색소에 의한 것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저는 20년 동안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 두세 분 봤나? 그러니까 글쎄 색소 침착은 알아서 피부과 쪽으로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성형외과에서 다크서클이라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오신 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색소 침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색소 침착이 아니라 얼굴 그러니까 중안면부의 굴곡 때문에 생기는 일이 굴곡 때문에 그림자가 비치는 게 바로 다크서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좀 이제 지나간 배우지만 줄리아 로버츠 있잖아요. 웃으면 말이죠. 이 아래쪽에 근육이 이렇게 위쪽으로 확 올라가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눈하고 그 인중 사이에 있는 조직들이 아래 위로 이렇게 눌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이 위쪽 부분으로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거죠. 항상 굴곡이 있으면 이렇게 볼록한 면이 있으면 볼록한 면의 위쪽 부분에는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아래쪽 부분에는 그림자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볼록한 부분의 위쪽은 하늘을 보게 되고 아래쪽은 땅을 보니까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줄리아 로버츠의 이 뺨에서도 지금 위쪽 부분에는 하이라이트가 생겼고 그 아래쪽 부분, 옆쪽 부분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거나 인상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이렇게
도톰하지가 않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쑥 꺼지면서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드리워지죠. 이렇게 볼록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크서클이나 중안면부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표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변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예쁜 사람들, 이런 예쁜 사람들이 이 표정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거죠.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지금 시무룩하죠. 시무룩하죠. 그러니까 다크서클이 보여요. 이렇게. 근데 웃으면 다크서클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웃고 행복하면은 다크서클이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고 그러면은 다크서클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이쁜 사람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제가 한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진하죠. 웃으면은. 근데 이렇게 시무룩해 있고 표정이 안 좋죠. 지금 뭐 좀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완화되고 이게 이제 더 심하면 이걸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게 더 꺼지게 되면 더 그림자가 생겨서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우리 유역비죠. 유역비. 이 사람도 이게 화장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다 이렇게 화장 안 하고 시무룩한 표정 짓고 있으면은 다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크서클 치료한다는 게 모든 걸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저렇게 웃었을 때 생기는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 중안면부의 특히 위쪽 파트에, 중안면부 아래쪽이 아니라 중안면부의 위쪽 파트에다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얼굴도 작게 보이게 하고 또 젊어 보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그 중안면부의 하이라이트가 저절로 줄어들게 되겠고 또 주변으로 이렇게 그림자와 하이라이트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는 센터로 몰려 있고 주변으로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주변에 있고 하이라이트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근데 그 조직 자체의 볼록한 면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좀 더 플랫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자와 하이라이트가 서로 섞이게 되고 그만큼 얼굴도 더 넓어 보이고 처져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화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하얀 하이라이트가 있는 데는 하얀 색조 화장하죠. 그리고 요 주변에는 일부러 약간 어둡게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 보면은 화장을 이렇게 한 거하고 화장 전후가 크게 다른 걸 보면은 대부분 이런 입체 화장, 이거 쉐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 쉐이딩 화장을 잘하면은 얼굴도 작아 보이고 훨씬 더 젊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주변으로는 주변으로는 섀도우를, 가운데 쪽으로는 하이라이트를 일부러 화장품에 의해서 만드는 게 바로 아까 그런 굴곡, 그러니까 중안면부의 중앙부 그리고 이마의 아래쪽 부분이 우리 얼굴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록하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고 그 부분이 밝아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 보면은 센터와 앞광대의 위쪽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니까 훨씬 더 좀 좁아 보이고 지금 이 옆쪽 부분 이 사람도 뭐 예쁘지만 지금 하이라이트가 약간 사이드 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하이라이트가 약간 사이드 쪽에 가 있고 이 안쪽으로는 볼륨이 약간 없다는 느낌이 나고 그 볼륨이 없다는 느낌이 약간 하이라이트가 빠지면서 약간 섀도우가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중앙과 측면에 있어서 측면에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얼굴이 굴곡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말이죠. 지금 여기 지금 요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하이라이트가 요 위쪽에 있고 그 밑에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사실 젊은 다크서클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예요. 이 지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나와서요. 볼록하게 나와서 볼록한 지방의 위에는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그 아래쪽에는 섀도우가 생기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볼록함이 이 전체에 있는 거예요. 앞광대 전체에 볼록함이 있는 거예요. 앞광대 전체에 볼록하니까 앞광대 전체가 하이라이트가 있고 그 그림자는 하이라이트에 따르는 그림자는 얼굴의 주변과 앞광대의 아래쪽, 앞광대의 주변과 앞광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도 작아 보이고 정리돼 보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이라이트가 지방의 볼륨이 부분적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볼륨의 위쪽 부분엔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그 아래쪽 부분에는 그림자가 생겨서 얼굴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딱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젊은 사람에 있어서 이 다크서클, 젊은 사람에 있어서 이 다크서클은 이 눈 밑 지방이 부분적으로 볼록하고 상대적으로 앞광대는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함몰돼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죠.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얼굴이 광대는 작고 눈은 큰 사람들이요. 눈이 크기 때문에 이 지방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록하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방은 안구가 깔고 앉아 있는 방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이 아래쪽 지방이 불룩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앞광대는 얼굴이 작으니까 앞광대가 적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굴뼈는 작고 지방은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가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다크서클의 가장 큰 원인이고 색소 침착이 아닌 원인이고 또 성형외과에서 교정이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요 경우에는 지금 하이라이트가 없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어둡죠. 요만큼이. 이것도 사실은 색소 침착이 아니에요. 이게 색소 침착이 아니라요. 피부가 얇아서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안윤근이라는 눈을 감는 근육에 그 검붉은 빛이 비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피부가 이 피부만 해도 꽤 두꺼워서 안쪽이 비쳐 보이지 않는데 이 피부는 얇아서 안쪽에 있는 근육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 다른 피부는 말이죠. 다른 곳의 피부는 피부 아래쪽에 대부분 지방층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어두운 경우가 없는데 이 얼굴, 특히 눈 주변에는 피부 아래쪽에 눈을 감는 안윤근이 바로 위치해 있거든요. 지방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피부 아래쪽에 검붉은 우리 살코기 근육이 시뻘겋고 약간 다크하고 좀 진한 붉은색을 띠잖아요. 바로 그런 근육 색깔이 바깥쪽으로 비쳐 보이는 현상이에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예전에는요, 지금 이런 거를 피그멘트 색소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자꾸 무슨 색소 치료를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때쯤은 이걸 색소라고 자꾸 생각하고 뭐 비타민 C 전기 영동 치료 뭐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다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피부가 얇아서 안쪽이 비쳐 보이는 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걸 석고 모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눈 밑에 지방이 이렇게 볼록하면은
그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생기죠. 특히 대부분의 빛이 하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일부 생기고 그 아래쪽으로 지방에 의해서 가려진 함몰, 그리고 앞광대가 작아서 들어간 함몰이 이렇게 중안면부에 그림자를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중안면부가 이렇게 밝은 경우에는 이 중안면부를 이렇게 밝게 만드는 게 바로 다크서클을 치료하는 거죠. 이렇게 지방이 볼록하게 나오고 그 아래 꺼진 현상을 어떻게 개선하냐면요. 이 지방은 넓게 펴서 이 지방의 볼록한 부분을 개선하고 앞광대 부분은 필러나 지방 주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일 높게 하고 점점 낮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면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면이 하늘을 봐서 훨씬 더 주변보다 밝은 하이라이트를 넓게, 아까 좁은 지방에 의해서 하이라이트하고 그림자, 다크서클이 같이 있는 현상 대신에 이렇게 넓은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그 지방이 볼록한 원인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눈 안구하고 안화골 사이에 있는 지방층이거든요. 이 지방층이 눈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크니까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오고, 그리고 앞광대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중안면부 함몰, 중안면부 다크서클이라는 게 결국은 광대는 작고 눈은 커서 지방이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오는 이런 미인형 얼굴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이 다크서클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최진실 씨가 눈 밑에 지방이 이렇게 불룩했다고요. 그래서 이 최진실 씨가 이 수술을 받고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최진실 수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아주 유명했고, 그 많은 여배우들이 이런 수술 받고 이 다크서클을 완화시킨 거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완화시킨 아주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다크서클의 원인이에요. 근데 이제 다크서클을 치료하느라고 필러를 쓰게 되거든요. 필러를 쓰는데 잘못 써서 앞광대에 어색한 굴곡을 만드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광대의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요, 눈꺼풀 하안검하고 앞광대 사이에 아주 골짜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눈물고랑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눈물고랑. 이렇게.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잘 보이지만 이렇게 스틸컷에서는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요 그림자를 우리가 눈물고랑이라고 하고, 아까 아주 예쁜 배우들이 있었잖아요. 그 배우들도 정색을 하는 표정에서는 이게 다 보인다고요. 이렇게 정색을 하고 시무룩해 있거나 그러면 이게 다 보인다고요. 웃으면은 이게 쫙 올라가서 이 아래쪽 살이 올라가서 이게 가려지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눈물고랑이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이제 필러로 메꿔주는 시술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고랑 필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요걸 좀 하이라이트를 빼고 봤어요. 하이라이트를 좀 컨트라스트를 대비시키고 봤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하고가 너무 하이라이트하고 이 섀도우가 너무 뚜렷하게 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굴곡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요. 여기를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요렇게 골짜기 있는 거, 옆에서 보면 요렇게 골짜기 있는 걸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요렇게 지금 보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이런 거 간혹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눈물고랑 필러를 너무 많이 넣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고랑이 파져 있는데 여기를 너무 많이 넣어서 주변보다 더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웃었을 때는 더 많이 튀어나온 게 맞는데요. 시무룩해 있을 때는 아까처럼 적당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표정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당연히 웃고 시무룩해하고 표정이 계속 감정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웃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거는 웃으면 아주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티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물꼬랑 필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약간 부족하게 넣는 게 중요한데 부족하게 넣었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어색하게까지 간 후에야 이거 이러면 너무한다,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게 그냥 녹일 수 있는 필러면 괜찮은데 지방이나 아니면 녹지 않는 필러일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꼬랑 필러라는 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야지 이 울퉁불퉁하게 만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언더 커렉션이라고 해서 덜 교정할, 과교정이 되거나 아니면 딱 교정이 되면은 움직일 때 다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조금 보수적으로 약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요. 이거 제가 그림을 좀 예쁘게 못 그렸는데요. 앞광대가 제일 튀어나오게, 그리고 위에 지방은 약간 집어넣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방이 이렇게 볼록해서 아래쪽에 섀도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눈밑 지방에 의한 다크서클이거든요. 그 다크서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을 넓게 펴서 이렇게 볼록한 걸 줄여주고요. 앞광대 부분은 지방을 살려서 이렇게 앞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요런 느낌이 나고요. 실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중앙 부분에 모아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하고 다크서클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이렇게 겹쳐서 얼굴 중앙에 그림자가 지는 현상을 지방은 정리를 해주고, 눈밑 지방은 정리를 해주고, 앞광대에는 지방이나 필러로 이렇게 채워서 요 부분이 제일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위쪽 부분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이렇게 밝고요. 땅을 보면 이렇게 어두워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 손바닥 보면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이렇게 밝죠. 근데 이렇게 땅을 보면은 점점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볼록한 거의 위쪽 면에는 이런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볼록한 면의 아래쪽엔 그림자가 생기는데, 눈밑 지방 같은 작은 볼록인 경우에는 앞광대에 하이라이트도 만들고 그림자도 만들어서 다크서클의 원인이 되니까 그 작은 볼록을 넓은 큰 볼록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수술은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리하고 앞광대에다가 볼륨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 하이라이트가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가 넓은 이유가 이 부분이 제일 높은 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전부 다 하늘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앞광대, 그러니까 얼굴 중안면부에 하이라이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다크서클과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앞광대를 살려주는데 필러도 가능하고
필러도 가능하고 지방 주입도 가능하지만 아까처럼 눈밑고랑 필러인 경우에 잘못되면은 어색하게 눈물고랑 필러인 경우에 이렇게 잘못되면은 어색한 자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주름 없애려고 눈 밑을 주름 없애려고 보톡스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아주 20년 전에 보톡스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여기다가 보톡스를 놔줬어요. 그랬더니 지방이 불룩해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원래 근육으로 이렇게 탄탄한 데거든요. 눈 밑에 있는 근육이 탄탄한 데거든요. 근데 보톡스로 그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안쪽에 있는 지방이 불룩하게 나와서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물론 4개월 있다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눈 밑에는 절대로 보톡스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걸 그때 몸소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조금 이제 여기까지가 젊은 사람들이 갖는 다크서클과 치료 방법이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하안검 성형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 사이에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웅님, 목주름을 없애는 데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게요, 목주름이 잘 안 없어져요. 목주름 잘 안 없어져요. 근데 목주름 중에서 수직주름이 있어요. 가로주름은 그렇게 없애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세로주름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칠면조의 목 벼슬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 주름은 수술에 의해서 아주 쉽게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가로주름은 그렇게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로주름에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피부가 얇아서 그렇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손목에요. 이렇게 하면 주름 생기죠. 이렇게 손목에. 네, 손목에 주름 생기죠. 이 움직임을 가지려면은 사실은 주름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청소기 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기 줄이 이렇게 주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꺾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름이 없으면 한 방향으로 꺾여야 되고 또 반대 방향으로 꺾일 때는 피부가 계속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주름은 세로주름은 수직주름은 개선할 수 있는데 가로주름은 상대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직주름은 보톡스 맞아도 조금 좋아집니다. 요정님, 원장님, 저도 중안면부가 꺼졌는데 지방 이식은 어떤가요? 네, 지방 이식, 그러니까 지방 주입. 주입이 뭐냐면 주사기로 빼서 주사기로 넣는 거죠. 그래서 지방 주입이죠. 그걸 이제 지방 이식이라고 하고, 사실은 지방은 그렇게 주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이식이라면 요새는 다 지방 주입을 얘기하는 거죠. 중안면부에 지방 주입을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사진이 딱 나와서 그런데 이 사진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위쪽을 넣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얕은 층에다 넣은 거예요. 피부 바로 아래층에 지방 주입이나 필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주름이 없어져요. 주름 없애려고 그렇게 얕게 넣거든요. 근데 주름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꺼졌을 때 지방 주입을 하는 거는요. 깊은 층에 넣어야 돼요. 무엇보다 깊은 층이냐 하면 얼굴 표정근보다 깊은 층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 표정에 의해서 이식된 지방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식된 얼굴 표정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얼굴 표정근보다 더 위쪽에 필러나 지방을 넣게 되면 주름이 없어지지만 굴곡이 생기고 또 그 주름이 그런 식으로 없어지면 그 주변에는 더 굵은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방 주입 가능합니다. 지방 이식이 지방 주입이죠. 달콤 헤이즐넛님, 안녕하세요. 눈밑 필러를 녹이고 다시 필러 시술을 하려면 녹인 후 얼마 후 시술이 가능한가요? 녹는 눈밑 필러는요,
주사 놓으면 바로 녹아요. 바로 녹는데 그 녹는 하이알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액이 그 약이 그날은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놓으면 필러 손해겠죠. 그러니까 한 다음날 맞으셔도 되고요. 한 2, 3일 있다가 맞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의외로 필러를 녹이는 주사에 의해서 멍이 좀 들어요. 그래서 멍이 좀 빠지고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진 다음에 한 대략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술하시면 좋겠습니다. 0408 지연님, 눈 밑에 혈관으로 어둡게 보이는 경우 수술은 한 번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눈 밑에 혈관으로 어둡게 보이는 경우에는요, 수술 안 돼요. 그건 수술해서 개선되지 않습니다. 눈 밑에, 그러니까 혈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육이죠. 그러니까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는 현상이죠. 예, 그거는 수술로 개선되지 않아요. 수술로 개선되는 현상은 굴곡이, 그러니까 지방이 불룩하게 나와서 그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을 개선하는 거지. 이 피부가 얇거나 또는 그 아래쪽에 혈관이 있는 걸 안 보이게 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JS님, 눈밑주름에 스킨보톡스도 안 될까요? 저는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그 약간 지방을 불룩하게 만들어서 다크서클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JS님. 그러니까 눈밑주름은 사실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것밖에는 없어요. 거기다 보톡스를 넣으면은 저희 20년 전에 저희 집사람처럼 불룩하게 다크서클이 더 두드러집니다. 네. 네. 자, 이제 사실은 다크서클이 여태까지는 젊은 사람에서도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더 다크서클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다크서클이 젊었을 때부터 있다면 그 이유가 이렇게 다크서클 하나도 없는 분도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요 지금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앞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밀고 나갔죠. 이런 분들 많이 보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밀고 나가서 아까도 젊은 사람들에서도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 위쪽으로는 하이라이트, 그 밑으로는 그림자. 그러니까 결국 하안검, 그러니까 얼굴 중앙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 있죠. 이걸 이제 눈밑이 처진다. 오늘도 이제 대표 질문이 뭐냐면 눈밑이 처진다 이런데 사실 눈밑이 처진 게 아니라 이렇게 눈 밑에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거죠. 그죠? 이게 처진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처진다 그러면은 요 빨랫줄 같은 이 그 눈꺼풀의 마진이 아래쪽으로 빨랫줄이 처지듯이 말이죠. 이렇게 빨랫줄이 이렇게 처지듯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눈의 마진이 아니라 이 피부와 지방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처졌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하안검이 필요한 나이 드신 노화에 의한 다크서클도 마찬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의 다크서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불룩하게 앞쪽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처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진 게 아니라 이 앞쪽으로 안쪽에 안화 쪽에 있는 지방의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불룩해서 그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치료법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만 이런 주름들이 나이 드신 시니어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결국 바깥쪽으로 피부를 끊어내는, 피부를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수술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지방 재배치, 앞광대에다 볼륨 보충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에서나 똑같은데 하안검에서는 피부를 당겨주는 거, 그러니까 피부를 당겨서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안검 할 때 이제 대부분 이제 하안검을 할 건지 앞광대 지방 재배치만 할 건지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또 하안검 할 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1번이 하안검 흉터죠. 하안검 흉터 걱정되신다고. 흉터 분명히 남고 제가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남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흉터가 언제 있다가 얼마 있다가 없어져요? 얼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없어지죠. 그렇지만
잘 안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안검을 하게 되는 위치가, 하안검에 자국이 남는 위치가 이렇게 눈 밑에 이런, 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 눈 밑에 하안검의 안검판과 그 아래쪽에 얇은 피부 사이에 경계지는 이 주름에다가 절개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흉터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흉터가 괜찮아요. 한 2달만 지나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가 제가 보면은요, 이게 다른 병원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니고 지금 보면 제 뒤쪽으로 여기 흉터 진짜 끔찍하고 너무 심하고요. 또 이 흉터 자체도 또 이 속눈썹 쪽으로 좀 더 붙였어야 되는데 붙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수술하신 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오셨거든요. 사실 이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고 눈 위쪽에 이렇게 불룩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수술하고 이제 이쪽은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뭐 그냥 사셔야 돼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여기? 저는 이제 눈 위 수술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경과를 보러 이제 오셨는데 눈 밑에 그 흉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뚜렷한 흉터가 1년 지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꼬맨 것도 아니고 제가 봉합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절개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병원에서 한 건데 저는 이것만 보고 정말 흉터의 예후에 대해서 흉터가 야 저거는 저 어떻게 하냐 막 고민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눈 주변의 피부들이 아까 얇다고 그랬잖아요. 얇아서 안쪽이 비쳐 보이고 막 그런다고 그랬는데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만큼 흉터도 가늘하게 생겨요. 그래서 흉터도 굉장히 흉터가 눈 주변의 흉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안 보이게, 최종적으로는 잘 안 보이게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도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제가 상담할 때 한 2달 전에 수술하셨는데 쌍꺼풀 흉터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너무 잘못 만들었는데 너무 막 걱정하더라고요. 젊은 한 26 먹은 젊은 분인데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한 2달 지나서 막 눈 주변 흉터 막 너무 이상하게 잘못된 흉터죠. 근데 그런 경우라도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흉터가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또 흉터 방향이 이 눈꺼풀의 가로 방향이면 흉터 자체가 피부결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흉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안검 흉터 물론 문제가 되고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피부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2번째 이제 하안검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하안검 하면서 걱정하시는 게 눈 뒤집어진다고요? 예, 눈 뒤집어지는 이렇게. 예, 눈 뒤집어지면 정말 문제예요. 이거 사실은 되게 문제인데 제 경험상 첫 번째 수술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수술에서. 이게 안윤근, 아까도 말씀드렸던 눈을 감는 안윤근이 이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윤근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제 기능을 하면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네, 뒤집어지지 않는데 2차 수술할 때 처음 수술한 분이 안윤근을 너무 많이 손상을 시킨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거의 뒤집어지는 안검 외반 이런 현상이 거의 없다가 2차 수술을, 그러니까 이제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2번째 또 수술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안윤근이 손상된지 모르고 쭉 당겨준 2번째 의사가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수술에서 눈이 뒤집어지는 경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보고요. 첫 수술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수술은 이 안윤근, 이 눈을 뒤집어지는 걸 막아주는 안윤근의 상태를 의사가 완전히 알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선 뒤집어지는 일이 없는데 2차 수술에서는 안윤근 상태가 나쁜 줄 모르고
피부를 많이 줄였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수술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뒤집어진다는 게 바로 이거죠. 이게 빨랫줄이 말이죠. 빨래를 넣으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긴 게 바로 처지는 거죠. 뒤집어지니까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기를 뭐 이렇게 꽉 올리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노화가 진행됐지만 피부는 자르지 말고 그냥 지방 재매치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 많이 하시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요거는 지방만 빼도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근데 이러면은 피부도 좀 잘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 흡입할 때도 이렇게 지방만 빼주면 예쁘게 돼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 지방만 빼주면 약간 피부가 많이 남겠죠. 결국은 피부와 주름들이 얼마나 동반하는지에 따라서 하안검을 할지 아니면 지방 주입만 해도 될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지방 재배치의 효과는 얼마나 오래 가나요? 이런 질문 또 있으세요. 네. 지방 재배치 효과는 이렇게 젊은 시절에 해놓게 되면은요, 그 위로 주름이 또 생기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지금 이 지방이 위쪽이 볼록하고 아래쪽이 꺼져 있는 이 현상을 개선을 해놓으면 앞광대를 살려주고 볼록한 부분을 펴주면 그 자체는 지속되는 거죠. 다만 그 위쪽으로 피부가 더 주름이 생겨서 피부 처짐도 생기고 피부 주름도 생겨서 우리의 노화가 진행을 멈추지는 않지만 그 안쪽에 있는 골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앞광대 지방 주입은 꼭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요 앞광대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젊고 예쁜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죠. 나는 이게 그냥 여기가 이렇게 평면이길 원해요. 평면일 수가 없어요, 여기는.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살짝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안면부의 아래쪽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앞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골격이 그렇거든요. 눈보다는 이 아래쪽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쑥 꺼져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튀어나오든지 그걸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높고 서서히 위쪽으로 갈수록 굴곡 없이 내려가는 것이 이상적인 중안면부, 그러니까 다크서클 프리 중안면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안검과 다크서클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안검하고 나서 눈 작아졌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안검하고 눈이 왜 작아지느냐 하면 작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흉터가 위쪽에 있는 눈꺼풀의 위쪽을 당겨서 요 가로폭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위쪽하고 닿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흉터가 이렇게 위쪽으로 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안검하면서 눈밑애교살을 살릴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근육을 묶어서 눈밑애교살을 살려주긴 하는데요. 그래도 하안검을 하면 눈밑애교는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요거 보세요. 위쪽에 지금 우리가 피부가 눈밑애교라는 거는 눈을 감는 안윤근의 몽우리를 피부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근데 피부 여유가 있으면 그 몽우리가 잘 보이죠. 근데 피부를 이렇게 쫙 피면, 하안검이라는 게 피부를 스트레칭한 거잖아요. 쫙 피면은 당연히 이렇게 보이던 눈밑애교가 덜 보이게 되죠. 하안검하면 눈밑애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가 스트레칭 되면서 그 안쪽이 덜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안검 한다고 눈밑애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피부를 스트레칭하기 때문에 좀 덜 보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웃거나 표정을 짓게 되면 눈밑애교는 자연스럽게 도톰하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질문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지금 질문은 제가 내일 게시판에다가 잘 답변해서 올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